안녕하세요. 부여하는 2030들의 이야기를 하는 부유초밥입니다. 오늘 주제는 채식 꿀팁인데요. 요즘 2030 세대 사이에서 환경이나 아니면 생명권을 생각하는 이 채식 문화에 대한 좀 움직임들이 있는데, 저랑 수정이도 채식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2007년도에 채식을 해봤어요. 틱나탄 스님이 쓴 평화로움이란 책이 있어요. 내 인생을 바꾼, 내가 먹는 이 고기가 어떻게 키워지고 어떻게 이제 도살되고 도축되고 어떻게 이 식탁에 오르는지 그거를 조금 적나라하게 봤을 때 굉장히 짧지만 좀 강렬했어요. 이게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또 나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고기를 굳이 안 먹어도 다른 대체 식품들이 있는데 이게 이런 동물들한테는 생명의 문제잖아요. 그때는 진짜 비건 막 이러면 진짜 이상한 사람 같았는데 요즘엔 좀 트렌드가 조금 바뀐 것 같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예 그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안 하는 비건이었다가 나중에는 뭔가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혀서 페스코, 생선만 먹자. 이래 생선은 좀 먹다가 뭐 유제품과 달걀까지는 먹다가 이렇게 락토 오버로 좀 줄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페스코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 6년 전쯤에 그때 우연히 환경영화제에 갔었어요. 잡식 가족의 딜레마라고 공장식 축산에 대한 약간 다큐 고발하는 영화였잖아.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충격이었던 것 같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먹고 있던 그냥 음식의 재료로서 고기가 아니라 그게 약간 생산되는 방식, 과정, 그리고 이 돼지의 동물권에 대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봤던 계기였던 것 같거든요. 엔딩 크레딧 딱 이렇게 올라갈 때 그때 느꼈어. 안 된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단 한식하면은 굉장히 채소가 많고 그럴 것 같은데 식당에 가면 은근히 먹을 게 되게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엄격하게 채식을 하려고 치면은 김치에 들어있는 젓갈이나 고기나 멸치 육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주변 사람들의 시선 이게 굉장히 좀 있지. 무시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래서 지금 채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채식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팁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그 1년간 그 채식 페스코였는데요. 이거를 하면서 좀 몇 가지 일화가 있지. 일화. 채식하는 사람들이 너가 더 많지, 솔직히. 일화 겁나 많죠. 겁나 많지. 이제 단체 생활하면 가끔씩 되게 회식하는 경우가 있잖아. 회식하면 대부분 다 이제 고기 구워 먹는 집을 많이 간단 말이지. 지글지글. 근데 고깃집이니까 사이드 메뉴가 거의 다 고기, 차돌 된장찌개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야. 그럴 때 그냥 정말 순수한 된장찌개, 그 거의 공깃밥 주문하면 그냥 나오는 기본 된장찌개. 그래서 남들은 막 부어라 마셔라 지글지글 뭐 웰던 맞나? 웰던이다 뭐 레어다 이러면서 먹는데 나는 그냥 꾹 참고 그냥 된장찌개에 밥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고 근데 그 맛을 또 알잖아. 그치. 그 느낌이 있잖아. 또 같이 먹고 막 또 짠하고 그러니까 그래 나는 그래도 꿋꿋하게 먹는다. 된장찌개 맛있네. 이 집 된장 맛집이네. 이러면서 어쨌든 내가 그거를 뭐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이게 음식 문화란 말이야. 그래서 그 분위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게 좀 굉장히 서럽다고 해야 되나 소외감이 느껴지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 나도 고깃집에서 된장찌개 먹는 거 많이 해봤지. 그치. 그리고 이럴 때 버섯이 되게 중요하다. 맞아. 버섯, 양파, 마늘 구워주는 집 좋아요. 그치. 맞아. 김밥. 단체 생활하면서 이렇게 김밥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잖아. 뭐 그럴 때는 햄을 예전에 빼고 먹었어. 난 고기 안 먹는 거니까. 근데 다 빼고 보면 늘 이렇게 한쪽에 햄이 이렇게 뭉텅이 남아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옆에 이제 친구가 햄 좋아하니까 아싸! 하면서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먹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 햄을 빼고 이 햄을 친구가 먹지 않으면 사실 그대로 쓰레기로 버려지는 게 되는 그치. 그게 내가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맞아. 그래서 그냥 주어지는 것들은 그냥 먹는다. 굳이 이것도 막 너무 내가 채식이라는 이유로 막 이걸 빼고 버리고 이런 과정이 오히려 스스로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는 그냥 먹고 있어. 나는 제일 억울한 게 야채 땡땡 이런 게 너무 싫어. 야채 땡땡. 왜냐면 야채 김밥
햄이라고 하면은 야채만 들어있을 것 같잖아. 근데 꼭 햄이 들어있고. 필수지. 햄 게맛살 필수지. 그니까. 그래서 이런 게 사람들이 너 채식하지? 그럼 야채김밥 사줄게 하고 사와. 근데 안에는 내가 먹고 싶지 않은 것도 들어있고, 근데 김밥은 빼먹을 수 있어. 근데 제일 억울한 거는 야채 만두야. 만두. 야채 만두라고 하면 사람들이 너 채식하지? 그러니까 잘 모르시니까 채식하지 만두 먹으라고 사왔어 했는데 만두에는 기본 고기가 들어있거든. 그렇지. 만두 이름 바꿔야 돼. 야채 고기 만두, 김치 고기 만두. 그래. 이렇게 바꾸는 게 더 정확한. 고기 만두? 그건 그냥 고기 만두. 알았어. 그러면 꿀팁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은 나만의 바운더리를 찾아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아예 비건으로 딱 선언을 했다가 그게 그때는 고등학생이어서 엄마가 해주시는 밥 먹었어야 돼서 이제 엄마의 의견을 조금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도 생선은 먹어라 이래서 생선을 좀 먹기도 하고, 또 부모님과 좀 떨어져 살 때는 다시 비건으로 좀 돌아가거나, 사회생활을 했을 때는 또 사회생활을 내가 하니까 이게 굉장히 좀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지금은 제가 이제 페스코로 살고 있는데, 근데 또 요즘에는 또 비건이 굉장히 좀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서 다시 좀 더 비건으로 가볼까라고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되게 다양한 바운더리 안에서 내 상황과 내 필요, 내 조건에서 가장 좀 본인한테 맞는 채식의 정도를 찾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고, 그 대신 이거를 정하는 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 이게 좀 정해져 있을 때 내가 지키고자 하는 거를 좀 지킬 수 있는? 예를 들어 원데이 채식 실천, 일주일 실천 이런 거 할 때 보면 은근히 요렇게 먹어도 맛있네? 이런 후기들이 꽤 있더라고. 당연히 예를 들면 불고기에는 고기가 들어가야 될 줄 알았는데 버섯이 되게 많이 쓰이잖아. 버섯으로 뭐 샤브샤브 불고기 해먹어도 엄청 맛있네? 이런 발견들? 근데 그런 거 보면 되게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고기가 들어가야 맛있다고 생각해서 먹었던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내가 실천하면서 이렇게도 먹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해보니까 다른 길을 찾아가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어떤 문화, 식문화 플러스해서 문화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 거지.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노 땡큐라고 가볍게 얘기하기. 저 혼자 이게 채식하기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냥 나만 바꾸면 되니까. 근데 이런 채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채식을 유지하기가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나 고기 안 먹어요 이러면은 이게 심리적인 압박이 있거든. 있지. 눈초리 같은 거. 눈치 보이고 나만 이상한 사람인 것 같고 괜히 패 끼치는 것 같은, 좀 불편하게 하는, 저는 사실 채식하면서 이게 가장 어려웠는데, 근데 그래도 꿀리지 말고 당당하게 감사하지만 먹지 않겠습니다, 사절하겠습니다, 당당해라. 나는 내 입에 뭐가 들어가는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게 친구들 사이면 나 두부 맛집 아는데 강남에 두부 맛집 진짜 있거든? 그렇게 같이 가. 근데 한 번은 회식할 때였어. 그때 이제 하루 종일 몇 날 며칠 이제 박람회 준비를 막 하고 이제 다 수고했다고 거하게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는 거야. 기대했지 닭이 막 피곤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거기 삼성역 코엑스 근처였는데 맛집을 갔어. 근데 웬걸 완전 고깃집인 거야. 고기만 판, 된장찌개, 계란찜 아무것도 없어. 고기만. 근데 내가 채식하는 그거를 장소를 고른 상무님이 몰랐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뭐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상황이 진짜 부담스럽더라고. 상무님 이렇게 다 계시는데 그렇다고 진짜 공깃밥만 먹고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자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분위기 갑자기 깔아앉아가지고 다들 막 상무님 어쩔 줄 몰라 하고. 상무님이 잘못했지. 그치. 근데 그 직장 생활의 그 분위기가 있잖아. 내가 그치. 너랑이었으면 당연히 한마디 했지. 그래서 이럴 때 당당하라는 거야. 그치. 당당해도 된다.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약간 나도 좀 너무 말할까 말까, 공깃밥 먹고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맛있게 드십시오,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고 나왔지. 박수 칠 일인가?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내가 모르니까 모를 때가 제일 불편해. 내가 채식하는 걸. 쟤 채식, 너 채식해? 이러고 막 고깃집에 가자고 하고. 근데 내가 이제 오래 채식을 하다 보니까 채식하는 걸 사람들이 알아. 그래서 지선이 채식이지 이러면서 생각을 해주니까 그게 좀
편안해진 것 같고 그래서 난 너가 그때 그렇게 표현한 게 잘한 것 같아. 그래서 너 덕분에 이제 그 상무님은 다음에 예약할 때 채식 있는지 없는지 찾아 좀 살피고 하시겠지. 그만뒀어. 콩과 친해져라. 아우 그쵸. 근데 이거 좀 너무 당연한 얘기들 계속 하는 것 같아서 꿀팁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요거의 요지는 건강을 잘 살펴라.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셔라. 고기를 통해서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는 데 익숙해진 그런 식문화인데 그래서 좀 영양 불균형? 채식을 한다고 해서 내가 굉장히 내 몸을 좀 살피지 못할 수도 있는데 건강이 매우 중요하니까 뭐 요즘에 콩으로 된 거 되게 많잖아. 뭐 두부, 뭐 두유, 햄페나 콩고기, 그다음 각종 콩이 있는데 뭐 병아리콩, 강낭콩 등등 콩 아니더라도 식물성 단백질이 많으니까 당신의 건강은 소중하니까. 네 번째는 소모적인 논쟁은 피하자. 채식한다고 하면 꼭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 채소는 생명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럼 채소 안에 들어있는 미생물은 어떡할 거냐? 이런 식으로. 그래. 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불편하더라고. 그 사람이랑 싸워서 이기고 싶은 그런. 그래도 이 채소를 먹는 게 고기를 먹는 것보다 환경에 훨씬 영향이 좋고 뭐 등등등 채소도 생명이지만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등등등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소모적이더라고. 그 사람이 정말 이 채소의 생명을 고려해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딴지 걸고 싶어서 그냥 그러는 하는 거다. 말. 그냥 하는 말. 팁 5번째는 먹거리를 넘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채식을 시작하는 게 환경이나 아니면 동물권 이런 부분에서 시작하는데 저는 그게 좀 내가 살아가는 과정이 다른 존재한테 해를 끼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되게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조금 더 입체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약품을 마구 뿌린 토양 오염을 시키는 그런 콩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해외에서 수입해서 뭐 탄소 마일리지가 막 많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입체적으로 우리의 뭔가 삶이나 살아가는 방식이 서로 이렇게 얽혀있기 때문에 채식을 하면서 막 쓰레기 엄청 많이 버리고 일회용품 엄청 많이 쓰고 뭐 패스트 패션 막 입고 많이 소비하고 뭐 누구를 뭐 착취하고 막 일터에서 정작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모순적이다. 좀 이렇게 생각해서 고기라는 것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뭔가 단순히 음식으로서 고기가 아니라 내가 이 고기를 어떻게 볼 거냐도 약간 들어있는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생명으로 조금 더 생각하는 거? 그러면 내가 먹는 거를 어떻게 먹을 건가? 그러니까 내가 뭐 맛있고 엄청 특별한 요리를 위해서 이 음식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 조금 더 건강한 음식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지향하는 바랑 맞는 방식으로 길러진 음식을 먹을 건가? 가죽 같은 경우 아니면 천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저렴하거나 예쁘면 그냥 사 입었던 옷인데 이제는 그러면 이 가죽이 어떻게 만들어진 가죽이냐. 그래서 요 모피와 관련돼서 운동하고 있는 분들도 되게 세계적으로 많으시잖아. 뿐만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가방도 당연히 예뻐서 샀던 가방이었는데 이제는 그 가방이 이왕이면 비건 레더라고 해서 생명권도 약간 존중할 수 있는 어떤 소비를 하는 가방을 드는 게 내가 조금 더 프라이드가 있는 거지. 그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나의 그 채식 라이프를 좀 돌아봤는데 12년 12년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정말 그 제사상에서의 그 어색했던 순간에서부터 막 엄마랑 싸웠던 일들. 엄마가 왜 싸웠는데? 우리 엄마는 내가 고기를 먹는 게 건강하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갑자기 안 먹겠다고 하니까 그 계란 샌드위치 있잖아, 샐러드. 그런데 햄을 잘게 다져서 막 넣어. 안 보이게. 안 보이게. 좋았던 것 같아, 채식이란 걸 하면서. 주변 분들은 조금 나를 배려를 많이 그래도 해주셨는데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을 또 구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서부터 오고 어떤 식으로 나한테 오는지 이걸 좀 살필 수 있어서 되게 더 온전히 좀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 근데 1년간 딱 채식 하겠다 하고 했을 때 거의 이제 끝날 무렵에 이제 몸이 좀 건강해지고 되게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 피부도 되게 진짜 깔끔? 먹는 것도 습관이잖아. 예전에 내가 치킨을 되게 좋아했거든. 대학생 때. 그래서 치킨 그 맛, 바삭하고 그 짭조름한 그 맛, 고기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서 그냥 치킨
치킨 하면 그냥 다 맛있는 거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채식이나 이렇게 먹거리를 선택한 뒤부터 보면 그 맛과 비슷한 곳에 되게 끌렸던 것 같아. 그래서 표고 강정, 표고 탕수육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뭐 굳이 안 굳이 이렇게 찾아서만 먹지 않는? 꼭 채식이 아니더라도 건강하게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많이 있는 것 같다. 고기를 그렇게 많이 안 먹고 또 먹을 때는 굉장히 좀 동물복지 이런 농장이나 뭐 계란을 먹더라도 이게 방목된 그런 계란인 건지. 이렇게 오늘 12년간 채식한 지성이와 그리고 뭐 1년이지만 그래도 생활 곳곳에서 좀 채식을 지향하고 있는, 사실 저희 둘 다 지향하고 있는 삶이긴 하죠. 맞아. 사실 핵심은 공존인 것 같아요. 여러 생명과 그리고 내가 공존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떤 식습관과 그리고 어떤 생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좋으냐. 채식하시는 분들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의 시도를 응원하고 행복하게 채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고기를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는 채식을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이런 것도 가볍게 권유를 해드립니다. 네, 오늘 저녁은 버섯 구이와 두부 조림과 그리고 호박전. 맛있겠다. 그치? 우리 입맛이 맛있어. 채식도 맛있는 음식 진짜 많다. 네. 다음에 우리가 채식 음식을 보여드려야겠다. 그래. 직접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그런 것도 좋다. 다음에 맛있는 채식 음식으로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